더 해봅시다. 필수 이제 7번까지 좀 보고 할 건데 오늘 좀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여기다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 결국에는 정사형의 핵심은 교선과 평행 이냐 아니면 교선과 수직이냐 딱 이거 두 개를 분석하면서 그 외의 길이들은 다 간접적으로 분석할 거고요. 얘는요 교선과 평행이면요 우리는 보존된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직 이하면요 우리는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적용이 된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을 써보면 우리 원형을 S라고 했을 때요.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정사형의 넓이가 됩니다. 라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식에서 드러나 있는 게 S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S 프라임이에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리고 원형의 넓이, 정사형의 넓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관계식에서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정보 중에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원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요. 이면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정사형의 넓이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사형의 넓이를 알고 있고 이면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거꾸로 원형의 넓이를 추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형의 넓이랑 정사형의 넓이 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면각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필수의 7번 마지막 문제를 좀 볼게요. 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요. 생각을 계속해야 돼.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써보자. 우리 S하고 그 다음에 세타하고요. S 프라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몇 가지만 알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것만 기억하시고 필수의 7번으로 가볼게요. 필수의 7번. 자, 그럼 얘는 정육면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바로 2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그러면 AFC와 바닥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것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면과 면 교선이 잡혀 있는지 한번 먼저 봅시다. 교선이 먼저 잡혀 있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정육면체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AFC면이 삼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평면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평면에 놓여져 있는 다각형을 가지고 그 면을 대체해서 표현을 할 건데 지금 요 놈하고 바닥에 놓여져 있는 요 놈하고요. 지금 눈에 띄게 교선이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만약에 교선이 안 잡혀 있으면 우리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잴 때도 교점을 만드세요라고 얘기했었지. 교점을 만드세요. 어떤 이동을 통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러면 얘도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분석을 할 건데 만약에 교선이 안 잡혀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평행 이동을 통해서 교선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교선이 좀 잡히게 될까? 얘를 위쪽으로 올리면 우리는 이 위쪽에 있는 노란색 선이 교선이 될 테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로 만약에 내가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선이 잡힙니다. 눈에 보이게 교선이 딱 잡혀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교선을 가지고 각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뭐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수선의 발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어떤 특징적인 점에서 내가 이 점에서 이 교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내가 요 점에서 요 놈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이 일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삼수선의 정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지금 이 점에서 이 윗면을 향해서 내린 수선의 발이 요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90도 꽂혀 있고 90도 꽂혀 있으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어디로 표현될 수가 있냐면, 우리 사실상 이거 확장하면 여기 어딘가 이런 각이 표현될 건데, 내가 얘를 위로 올려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쪽으로. 눈에 띄는 교선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면각을 이쪽으로 옮겼다. 얘랑 무슨 각의 관계로 같을까요? 지금 억각이겠죠. 억각이겠죠. 확장하면 여기에 각, 우리가 뚜렷하게 표현할 수 없는 각이 있지만 우리는 교선을 잡았고요. 평행선 억각으로 각의 크기를 유지시키면서 옮겨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나는 이 세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또다시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시고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배우게 뭐냐면, 교선을 잡고 수선의 발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사형 분석을 통해서도 세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여기에서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기울어진 평면하고 이 바닥 평면하고의 관계를 볼 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교선을 잡고 수선의 발을 일치시키는 게 편한지, 아니면 지금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들 있죠? 그거를 이 보라색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세 개의 점을 요 바닥 평면으로 세 개의 점에 대한 정사형을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이 점이 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 어디로 찍힐까? 라고 한다면 이미 이 육면 자체가 수직관계가 잡혀있기 때문에요. 여기로 찍혀요. 그치? 그치? 그리고 얘는 초록색 바꿔볼까? 요 놈은요? 요 점은 정사형이 어디 찍힙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있는 교점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찍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놈의 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은 여기에 찍힌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정사형이 밑바닥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이 삼각형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정사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원형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한 거, 일단 수선의 발을 찍는 게 어렵지가 않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원형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이 방법이 막히게 되겠지. 일단 보여봅시다. 원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에서 상황에서 얘를 원형이라고 할게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어. 왜? 이게 무슨 삼각형인데? S라고 해볼게요. S의 넓이. 얘가 정삼각형이다. 우리 그쵸? 요거 입체에서 표현되는 평면 도형이지만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는 걸 밝힐 수 있겠고, 그럼 여기에 뭐 한 모서리 길이가 뭐 2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2가 아니고 그냥 A라고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면은 얘가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2루트 2니까 우리는 4분의 루트 3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2 루트 2의 제곱을 입혀주시면 얘가 원형의 넓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S'이라고 해볼게요. 수선의 발의 집합체로서 표현되는 정사형의 넓이는 이고요. 이 바닥에 표현되는 정사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결국에는 원형하고 정사형의 넓이를 다 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수선의 발을 찍을 수도 있었고 넓이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넓이 관계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요 결국에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이놈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S분의 S'의 개념을 가지고 세타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지. 너희들이 이 이면각의 크기를 분석할 때 이면각의 크기 한번 써보자. 우리 이면각의 크기를 분석할 때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은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교선을 찾는다. 그리고 이 교선도 만약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면 평행이동까지 곁들여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평행이동까지 이용하시다. 그리고 교선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플러스 어떤 발을 일치시키는 거? 수선의 발 일치시킨 다음에는 또다시 어떤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으로 분석을 이어나가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의 집합체를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사형의 넓이와 원형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기, 요 방법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는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 7-2번, 7-1번 전부 다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편한 상황이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조금만 더. 그러면 이번엔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칠판을 보고 한번 생각을. 그리고 여기가 교선이 되게끔 이렇게 평면이 잡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요번에는 빛을 이 알파와 수직 방향으로 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쏠 거냐면 이렇게 한번 비스듬하게 빛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잡혀 있다라고 해놓고 요 넓이가 그냥 우리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좀 각도만 조절해볼까? 내가 만약에 비스듬하게 빛을 쏴서 그림자가 알파에 어떻게 맺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올 거예요. 여기에 어떤 도형이 맺히게 되겠죠. 이제 이 넓이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주어져야 되는 각도는 내가 이 바닥 평면과 이 빛의 방향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60도라고 한번 줘볼게. 60도라고.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려놓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넓이 1이야. 60도 방향으로 빛을 썼어요.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사형이 뭐였죠? 정사형의 정이 우리 수선의 발의 집합체이고 한자 뜻은 어떤 평면인데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의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질문 뭐죠? 이렇게. 얘를 원형 얘를 정사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왜? 이 그림자는 맞아. 그림자 맞는데 이 알파의 수직 방향의 빛이 아니고 이 알파와 수직 방향이 아니라 60도를 이루고 있는 방향으로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얘를 원형과 정사형의 관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빛과 수직 방향의 평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판을 하나 끼웠다라고 생각할 거야. 판을 하나 끼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놈의 그림자가 지금 여기 중간 단계 판에도 맺혀질 거야. 맺혀지겠죠. 우리 이놈은 이제 원형과 정사형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심지어 넓이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넓이? 이게 여기 이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그냥 S라고 합시다. 뭐 S라고 할게요. S에다가 코사인 몇 도를 곱해주면 될까요? 코사인 몇 도를 곱해주면 될까요? 지금 이 평면하고 이 중간에 내가 끼워 넣은 평면이 몇 도를 이룰까요, 얘들아? 몇 도를 이룰까요? 자, 이렇게 배치. 모르겠지. 모르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한지 뭐만 알고 있으면 될까? 애초에 주어져 있던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 이 각을 내가 만약에 뭐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일단 세타라고 표현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세타랑 60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몇 도를 이루고 있는지. 오 세타 빼기 60도 세타 빼기 60도 맞아요? 지원아 어떻게 생각해? 세타 빼기 60도가 맞나? 이 방향으로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각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몇 도일까? 교선과 수직이 되어 있는 선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60도 방향으로 날라왔어.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이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겠지? 여기가 60도야. 그럼 우리 순서발을 좀 일치시켜가지고 이 세타도 여기다가 보내봅시다. 어떤 수선을 딱 그려놓고 요 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인 상황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빛과 수직 방향으로의 평면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뭔가 이 수선을 하나 딱 그려보면 지금 90도예요. 90도. 그리고 요만큼이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하고 이 가운데 낑겨놓은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몇 도일까요? 요만큼요. 세타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우리는 징검다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코사인에 세타도 주어지겠지만 세타 마이너스 30도를 곱하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놈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잠깐 S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얘가 지금 S 프라임이야. 그리고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는 얘를 S2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 노란색하고 보라색의 관계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혹시 이거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빛이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S2'을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비쳤을 때 이 S2'에 비춰지는 그림자 요 놈에 대한 정사형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S2'에다가 이제 이 평면과 이 낑겨져 있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그게 S 프라임이 될 건데 그 각도는 몇 도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써놨는데 30도죠, 그렇죠? 30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우리는 S 프라임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애초에 정사형의 정의를 잘 생각해봐. 빛과 수직 방향의 평면, 빛과 수직 방향의 평면에 비춰지는 그림자, 그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수직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방향에 잡혀 있는 대로, 빛의 방향이 잡혀 있는 대로 그놈의 수직 방향의 평면을 징검다리로 끼워놓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끼워놓자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얘를 원형으로 보고 얘를 정사형으로 보면 안 되겠냐라고 했던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는 원형과 정사형은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얘를 원형으로 보고 그놈에 대한 정사형이라고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형과 정사형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사형이 무조건 그림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지. 원형하고 정사형의 개념은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마땅한 문제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연습을 하긴 할 건데 요거의 연습으로 우리 유형서에 조금 더 쉬운 문제이긴 해요. 32페이지 한번 볼까? 유형서에 있는 문제. 자, 빛과 수직인 방향의 평면이 없으면 끼워 넣을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정사형과 원형은 내가 보기 나름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3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32페이지에는 34번 문제. 문제. 오, 선생님 자신 있게 딱 했어? 얼마 나왔어? 12cm. 어떻게 했어?
원. 원형 정사형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거기다가 또 한번 적어봅시다.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빛의 방향과 상관없이 빛이 항상 어떤 놓여져 있는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쏘는 상황이 그런 것들만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죠.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면요. 빛의 방향이 삐딱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의 방향과 수직인 평면을 무조건 잡아놓자라는 거예요. 빛의 방향과 수직인 평면을 무조건 없다면 표현을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인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여기가 45도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빛의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방향의 수직 방향인 어떤 평면을 보겠다는 이유고요. 그럼 이런 단면이 관찰이 되겠죠. 이런 단면이 관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비춰지는 그림자는 여기 끝점, 결국에는 끝점끼리 연결해서 이런 원이 원 모양이 나올 건데, 그럼 나는 이제 원형과 정상의 관계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물론 얘가 그림자가 맞지만 난 얘를 원형으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지. 원형으로 보시고요. 얘를 이 원형의 지금 내가 끼워 넣은 평면으로의 정사형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삐딱하게 끼워져 있는 평면하고 이 바닥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분석을 해야 될 건데, 각 분석을 우리가 최대한 단면으로 분석을 하면 쉽습니다. 쉬워요. 우리 이거 그냥 선으로 생각해보자. 평면으로 생각해볼게. 이렇게 45도고 내가 90도짜리 평면을 끼워 넣어놨으니까 지금 90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45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닥 평면과 기울어진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사실 여기라는 건데 이게 직각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45도로 분석이 될 거고, 만약에 애초에 여기가 60도로 들어왔으면 몇 도일까? 30도. 그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찾으면 된다는 거지. 70도 들어왔으면 20도. 70도가 지금 이쪽 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끼워 넣으면요 이면각은 20도로 잡힌다. 여기는 45도인데 45도의 여각도 45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45도로 잡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끝이 난 거지? 결국에는 요놈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내가 S라고 해봅시다. 거기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한 게 정사형, 내가 정사형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요놈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건 결국엔 뭡니까? 지금 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얼마나 나지? 얘를 144 루트 2 파이를 준 거구나. 이 원형의 넓이를 준 거구나. 144 루트 2 파이를 준 거니까 뭐 2분의 루트 2 곱하시면은 얘가 144 파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9의 단면은 반드시 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1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하나 더 끼워볼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각이 바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면 이 위에 지금 비춰지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한번 써볼래? 60도라면 이놈의 넓이는 좀 다르지. 60도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구나. 너희들이 75도라고 하겠구나. 75도라고 하면서 한 번만 그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바닥 평면과 75도를 이루고 있는 평면에 비춰지는 그림자.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나누기라고 표현해볼게. 나누기 코사인 몇 도? 30도.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본 거야? 지금 이제는 얘랑 얘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를 원형으로 얘를 정사형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정사형에서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코사인 30도를 나눠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징검다리를 끼우는 아이디어까지도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풀 때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책에는 그 정도의 문제까지는 없어서 우리 34번까지로 연습만 한번 해봤어요. 빛의 방향과 수직인 평면을 반드시 그릴 것입니다. 반드시 표현할 것. 이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 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형의 개념을 훨씬 풍부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요. 유형서 말고 개념서로 돌아와서 우리 94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정사형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94페이지 18번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빛이 삐딱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정사형만 잘 분석해봐라 라는 얘기지.
얼마나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직육면체 위에 조그만한 육면체를 올려놓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저 밑에 바닥표면과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이제 정사형은 어떤 도형으로 그림이 그려질까라고 하면 그 입지등은 평면으로 그릴 텐데 결국에는 이 위에 올려져 있는 요 놈이 뭔가 그림으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각형만 딱 될 건데요. 결국 이 사각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 빛과 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인 거지. 그러면 우리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빛을 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상상을 좀 해봐야 돼. 이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과연 어떤 평면 도형으로 보이게 될 것인가요? 저 위에서 너희들이 내려다봤을 때 어떤 평면 도형으로 보이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장 두꺼운 부분을 분석하면서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수선해갈 쉬운 점부터 내려볼게요. 이 점은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 놓여져 있는 점이 있으니까 요 점이 기준이에요. 요 점은 바닥에 그냥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정사형은 그대로 이 점으로 찍힐 것이고, 그리고 요 점도요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치? 끝점들을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찍어볼 건데, 그러면서 이제 도형이 어떻게 완성될까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원의 지름을 끼고 있는 선까지 갔을 때 점점 두꺼워진다라는 게 느껴지지.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여기에 이 지름이 요만큼이 여기에 표현될 건데 두 가지 방향 한번 써보자. 얘를 여기에 반끝점을 수선해발 떨궈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요만큼이 여기에 이렇게 맺혀지게 될 거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도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 제일 두께가 두꺼워지는 라인이 결국에는 지름을 끼고 있는 요 순간까지란 말이지. 요 순간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양끝점 수선해발을 내려왔을 때 결국 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림자 부분이. 그러면 그 사이 여기서부터 요 라인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는 그림자가 어떻게 비춰질 건지 뭐라고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에요. 왜 직사각형일까?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미 이 지름 폭으로 계속 잡혀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사형이 이런 모양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분석할 거야? 여기랑 여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야? 이러고 있는 각이 지금 60도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놈하고는 무슨 관계로 볼 수가 있고, 무슨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약 기울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사인 몇 도 곱해야 됩니까? 이 넓이가 얼마냐 지금 지금 원기둥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6파이고 요 놈이 8파이란 말이지. 8파이 반조각이가 이 8파이의 코사인 몇을 곱해야지 요 놈의 넓이가 될까? 몇 도로 곱해야 돼? 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60도가 아니라는 게. 그렇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너희들이 연장한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입체로 그려놓긴 했지만 너희들은 그냥 평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얘 포함하는 평면을 선으로 표현해볼게요. 선으로. 그리고 바닥 평면 선으로 표현해볼게요. 근데 여기 60도 방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내가 90도 방향으로 잡아놨으니까 지금 이 각은 30도다라는 걸 분석할 수가 있겠고, 그 결국에 8파이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 거다. 근데 여기는 이쪽 반원은 몇 도를 곱하면서 넘어갈까요? 30도지. 지금 이 평면하고 평행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본다면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 30도 곱하고 얘 30도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원의 넓이랑 코사인 30도 곱한 게 요거 반조각이랑 요거 반조각의 합이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요 놈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놈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이 원기둥의 높이가 10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뭔가 이거를 이용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럼 나는 그 10이 혹시 너희들이 그림에다가 여기 중심하고 중심 이렇게 연결한 것도 10인데 라고 바라보시면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 이 보라색 길이가 10인데 이 보라색 길이의 정사형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보라색 선분이라고 할게요. 선분의 정사형으로 볼 수 있는 게 그쵸? 그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코사인 몇 도를 곱해야 됩니까? 30도요? 혹시 생각은 아니 너네들이 생각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뭐 외울 수가 없잖아. 그치? 얘랑 우리가 단면하고 분석을 했잖아. 그냥 선과 선이라고 해보자. 이 선을 끼고 있는 평면하고 이 선을 끼고 있는 평면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일까라고 한다면 이거 어차피 연장 나란하게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바닥 평면과 60도를 이루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 보라색과 이 보라색을 지금 연장하면 요 각 60도인 거죠. 60도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적으로 30도, 60도 이게 아니라 부분별로 다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출제가 많이 됐었던 거예요. 18번 문제는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별로 정사형 원형의 관계를 따로따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럼 나는 이 길이는 지금 우리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서요 우리 5라고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하는 거.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얼마냐? 8. 왜? 맞아요. 평행인 거죠? 그러니까 평행 방향으로 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름의 길이 8. 그대로 떨어져서 8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우리 8, 5, 40. 그리고 이 두 조가 합친 게 아까 얼마였어? 16파이에 코사인 30도 곱한 거니까
네, 그림을 많이 보시고 이 그림이 이제 관찰되려면 잘 풀리려면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거 있잖아. 봐봐, 거기는 원기둥 모양밖에 없어. 이거 원기둥 막 평면 이쁘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표현해. 그냥 쭉 거는 거. 그리고 여기 평면상에 놓여져 있는 어떤 라인 하나 쭉 거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각도에 대한 분석을 그냥 단면한 분석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얘도 그냥 이 여기서 이거 쭉 그어보세요. 마치 그냥 평면도형 삼각형 분석하는 느낌으로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90도 잡혀 있다라는 거에서 여기 60도 알려줬으니까 여기도 30도다. 어떤 부분을 분석할 때 이 30도가 쓰일 것이고 어떤 부분을 분석할 때 이 60도가 쓰일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18번 문제 잘 연습을 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19번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좌표 들어갈 건데 공간 좌표는 너무 쉬워요. 너무 개념이 쉬워서 사실상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삼수선 정리랑 정사형입니다. 공간 도형에서 배웠던 그 두 가지 기둥, 두 개의 기둥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제 숙제를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기출훈련도 할 건데 그리고 특히나 너희들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인원이 적잖아. 가정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도 너무 적고 서인청고는 몇 명 정도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 봤지.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번에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청라고 준비할 때도 모의고사 문제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준비한 수준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 근데 왠지 이번에는 느낌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변별을 그만큼 확실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9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6시 5분이니까요. 6시 15분에 공간 좌표를 들어갈게요.